전 이 인터뷰를 꼭 하고 싶었던 게 예. 허영 교수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윤 대통령 탄핵에서 헌재가 저지른 위법이 10건도 넘는다. 네. 이런 위법하고 불공정한 탄핵 심판 때문에 국론이 더 분열되고 심한 경우 내란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금처럼 하면 민심이 폭발해 헌재가 내놓은 결과를 국민 다수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 또 심지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가 이렇게 하면 헌재 탄핵 심판 결정이 오히려 국민 폭동을 촉발할 것 같다. 헌재가 충분한 변론 기회도 주지 않고 만약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가루가 돼서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네. 짚어드린 건 예를 들어서 전한길 그 일타 강사였어요. 화제 인물인 전한길 강사가 네. 헌재에 뭐 휩쓸어 갈 것이다라는 갖고 민주당이 내란 선동이라고 막 고발한다 그랬는데 고발했죠 아마? 네. 그럼 허영 교수가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가루가 돼서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거 누가 들어도 가서 가루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이럴 정도면 헌재의 존재의의가 정말 가루처럼 존재의의가 약해질 거라는 비유적 표현이라는 게 느껴지는데 이런 그렇죠. 비유를 하실 정도로 좀 헌재의 진행 절차에 문제가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헌재 절차는 법조계에서 이제 우리 허영 교수님께서는 조목조목 짚어주신 건데 우리 국민들께서 전체적으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셨던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그렇죠. 이야기해 주신 예. 거예요. 이게 내용을 보면은 뭐 처음에부터 이제 탄핵소추 서류를 대통령이 초반에 좀 받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아니죠. 그때도 이야기하는 것이 변호인 선임을 그때 못했었어요. 사실상. 예, 그래갖고는 그때 뭐 석동현 변호사도 처음에는 선임계 안 내고 예. 그냥 뭐 공보 형태로 돕겠다. 그래서 그때는 밑에도 방송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라고 그렇죠. 나오고 예, 대리인 예. 뭐 선임계도 안 내고 그럼 변호사 못 찾는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초반에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때 근데 송달 간주를 해버렸어요. 그냥 간주해버려갖고는 말하자면 뭐 7일간의 답변 기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절차를 해주지 않았었던 것이죠. 이런 그렇죠. 처음부터의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시작부터 헌재가 절차를 위반했다. 그 말씀을 맞습니다. 하시는 거죠. 헌재에서 이렇게 간주 형태로 해서 직권으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잖아요. 현직 대통령이고 그때 이미 뭐 출국 금지도 다 나와 있었고 어디 도망갈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이미 대국민 담화로서 법적 정치적 책임 지겠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어쨌든 상황이 변호인 선임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변호사들이 지금 한 명 한 명씩 늘어났던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뭐 이제 뭐 3040 변호사들도 뭐 추가가 됐네. 이게 그렇죠. 언론에 예. 보도될 정도로 변호사 초반에 선임이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서는 뭐 송달 간주를 해버린다. 아니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이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 서류 안 받아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요. 인편으로 그 민주당 대표실로 갖다 줬던 거 아니겠어요. 그 뭐 폐문부제하고 이사 가서 주소 바뀌었다 이걸로만 시간을 또 얼마나 침대 축구를 얼마나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예. 진짜 웃겼던 게 법조계에서는 본인이 막 이사 갔는데 뭐 주소 보정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제일 처음에 재판할 때 이사 가게 되면은 꼭 재판부에 이야기하라는 걸 신신당부를 하면서 진행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형사소송은 우체국 등기로 갑니다. 예. 우리 민사소송은 그냥 전자소송으로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집 주소가 되게 중요해요.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는 거고 문제 제기됐을 때 본인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법원 민원실 갔으면 돼요. 그렇죠. 법원 민원실에 신분증 가져가서 저 이재명인데 서류를 못 받았거든요. 변호사니까 더더군다나 잘할 거 지금 아니에요. 주세요라고 하면은 예. 바로 그 자리에서 프린트해서 줘요. 근데 본인이 뭐 이사를 갔네 뭐 했네 하면서 못 받는다고 지금 그런 식으로 그걸 방어권 보장이랍시고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때 어쨌든 정말로 방어권이 절실하게 있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형사적으로도 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었었던 거고 이러한 상황에서 헌재가 처음에 그 첫 단추부터 너무 강압적으로 방어권 보장이 전혀 안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허영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신 거죠. 그러니까요. 답변기일 보장 같은 절차도 안 됐고 수신 간주한다면서 공판기일 정해버린 것도 잘못됐다. 이어서 피소추인 그러니까 대통령 측과 협의 없이 8차까지 변론기를 그냥 그렇죠. 일주일에 2번씩 탁탁탁탁 정해서 그때 정한 게 그 사실은 지난주 목요일이 마지막 날처럼 맞아요. 정해놨던 거잖아요. 그렇게 정한 것도 불공정한 거다. 이
변론기일 정할 때 피소추인 변호인단과 협의해서 정하게 돼 있다. 이것도 문제 제기를 맞습니다. 하셨더라고요. 그때 초반에도 변호인 측에서 문제 제기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6명의 증인 신문을 한다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그거를 대통령 탄핵 심판을 속도감 있게 하겠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로 강요를 한 것이죠.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인데 변호인 측에서는 재판부에 소송 지휘권 행사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늦은 시간까지 하고 이런 것도 우리 국민들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형태로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일주일에 6명의 증인 신문을 한다는 건 법조계에서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한 일, 미션 임파서블을 지금 해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간에 대한 분배, 뭐 초시계까지 쓰고 막 이랬잖아요. 시간에 대한 분배가 너무 빠듯해서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헌재가 진술하지 않은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관련자들의 피신 조서를 증거로 가지고 와서 그걸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일주일에 한 명 정도씩 아니면 뭐 하루에 한 명 정도씩 해서 충분한 시간을 했으면은 피신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피신이란 거는 이제 검찰에서나 수사 네, 과정에 조사하는 피의자 거. 신문 조서를 예, 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시간도 너무 적게 했기 때문에 이 한 명 한 명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보지도 못했고 그거를 검찰에서의 피의자 신문 줘서 이제 더 이상 그 법원에서 부인했을 때 증거 능력도 없는 거를 쓰겠다라고 하는 게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는데 그 준용하게 되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서 원래 그런 수사 중인 자료나 뭐 재판 자료 같은 거 갖다 쓸 때도 이 당사자가 피수수인이 피고인이든 부동의하면 네. 다 법정 데리고 와서 증언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지킨 데다가 말씀드렸죠 한번 헌재법 32조에 수사 재판 중인 사건의 서류는 송부촉탁 허용하지 않게 돼 있는데 이거 맞아요. 마음대로 갖다 쓴 거 이것도 위법이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셨어요 허영 교수가. 이것도 역시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는 밀어붙인 거죠. 헌법재판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받아온 것이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받아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증인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도 어려운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고 초식이 재면서 네. 자꾸 제안을 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의 진술이 지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증거로 쓰겠다라고 하니까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허 교수 지목하신 게 이것도 전 사실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딱 짚으셨더라고요. 탄핵 핵심인 내란죄 철회를 헌재가 받아들여서 사기 탄핵을 용인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안철수 의원이 대표적이지만 그때 204표가로 가까스로 탄핵 소추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게 미국으로 치면 대배심.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은 기소부터 배심원들이 결정하잖아요. 이게 기소할 거리인지 아닌지. 근데 사실은 기소할 거리가 아니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이 탄핵도 그때 탄핵 소추하는 국회의 3분의 2, 200을 넘기지 않았으면 탄핵 자체가 안 되는 건데 그때 사실은 민주당에서 야 이거 내란인데 탄핵 안 할 거야? 이거 내란이야. 어쩔 거야? 내란인데 안 할 거야? 야 내란인데 너희 탄핵 안 해? 진짜 안 할 거야? 내란인데? 사실 그런 네. 압박 속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여튼 200까지 포함해서 204표로 통과된 건데 그렇죠. 간 다음에 아이고 속도가 시간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내란은 빼고 할게요라고 하면 당연히 안철수 의원도 아니 그거 빼면은 나는 나 거기 소추에 동의 안 했을 거라는 증언이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내란인데 안 할 거야가 없이 그냥 계엄이 여러 가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 같은데 이거로 탄핵하겠습니다 했으면 기소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안철수 의원 이런 데서는 예. 사기 탄핵이다. 그러니까요. 계속적으로 내란이다. 내란 수괴. 그리고 대통령은 내란 수괴.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동조 세력.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프레임을 만들어 왔는데 소추가 되고 나서는 속도감을 높이겠다는 이유를 들면서 국회 측에서 내란죄 부분은 빼겠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뺄 수 있는 것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거는 내란죄라는 것이 말하자면은 뭐 알파이자 오메가 그게 핵심인데. 그래서 그때 그런 비유 나왔잖아요. 예. 짜장면 준다고 그러고 짜장을 빼면 그게 무슨 짜장면이냐. 그러니까요. 예, 이게 갈비탕에서 갈비 없고 그냥 탕만 있는 게 무슨 갈비탕이냐. 지금 뭐 소추서의 동일성을 해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추사유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국회에서 임의적으로 철회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헌재에서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과연 있을 수 가타부터 말은 없는데 사건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 진행들은 국민 보니까 결국은 괜찮은가 보다라고 내라는 생각하는 거 내라는 그냥 아니겠어요. 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헌재가 굉장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있다. 아까 그러니까요. 말씀드린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서 가처분 기일도 안 잡고 아무 결정도 내려주지 않았던 것처럼 이 내란죄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과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예. 답변이 없어요. 그럼 그냥 뭉개고 가면서 사실상 내란 없이 내란죄 빼고 하는 탄핵을 하겠다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마 예. 판결문에서는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란죄도 빼지 않았습니까? 그 거기에 뺐죠.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허영 교수는 만약에 내란죄를 빼려면 다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돌려보내서 내란죄 빼고 다시 의결해 와라. 그렇게 헌재가 얘기해야 정상인데 당연히 그렇죠. 지금 헌재는 그런 정상적인 걸 하지 않고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물은개고 하다가 나중에 가서 그냥 쓱 내란죄는 뭐 안 다퉈도 이 정도만 갖고도 탄핵이 될 것 같네 안 될 것 같네 우리가 평일했더니 다 이렇게 하자 그랬어요. 어쩔 건데 우리가 최고재판소인데 어쩔 건데 우리 뭐 우리한테 항소할 때도 없고 어쩔 건데 뭐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다는 겁니다. 헌재. 그렇죠. 형사소송은 3심제가 있으니까 내란죄에 대해서도 1심, 2심, 대법원까지의 판단이 다 달라질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잖아요. 예.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을 한다 안 한다 한 번의 결정으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데 이 국민적인 혼란에 대해서 헌재가 조금 더 책임감 있는 모습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또 지적되는 게 그러니까 대통령의 참여 권리를 보장을 해서 방어권 침해된다 이 얘기도 짚으셨던데 그렇죠. 사실은 일반 재판에서 형사 그 피고인이 본인이 좀 증인 신문을 하겠다는 대체로 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인정해줘 허용해 그렇죠. 주잖아요. 보통 대통령의 그 판사에게는 소송 지휘권이 당연히 있는 것이기 예. 때문에 당사자가 뭔가 물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굳이 말리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번처럼 뭐 써서 제출을 하라는 둥, 뭐 그동안의 시간을 뭐 멈추게 해주겠다는 둥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너무 압박을 하는 거죠. 저는 그거는 당사자에 대한 압박 그리고 변호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문제 제기하는 거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닌 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재판의 속도감에 있어서의 문제가 되는 것이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형사소송 과정이라든지 수사 과정에도 당사자들과 지금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과 대통령이 대질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했을 때는 대질과 같은 효과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당사자가 모든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대통령이 그러면 이 얘기를 옆에 변호사가 있잖아요. 변호사한테 이제 쏙싹쏙싹 얘기를 해서 변호사가 이제 다시 물어보다가 잠깐 근데 뜻은 그게 아니야. 그런 불필요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요. 그 그럴 시간 필요가 낭비를 할 없는 필요 거죠. 없잖아요. 네. 예. 이게 이러한 형태로 뭐 막고 뭐 시간적인 부분들 그리고 질문하는 것을 막고 이런 것들도 저는 이게 정말 오히려 이 영상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 때문에 이 상황을 더 와닿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예. 이게 만약에 신문 기사로 대통령이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헌법재판관이 막았다. 한 줄만 있으면 전달이 안 우리가 되죠. 예. 영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답답해하고 변호사가 근거가 뭡니까 뭐 물어보고 이런 것들의 정말로 생생한 그 느낌은 느끼지 못했는데 정말 영상이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터뷰에서 허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하는 줄 아는가? 헌재 재판관 몇몇이 심판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거기에 맞춰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본다. 이것저것 법을 다 어기면서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려니 그러면서 대통령이 우리 헌법 질서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강한 직위이다. 그렇죠. 민주적 정당성이 훨씬 떨어지는 헌재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강한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 공정성도 없고 신중함도 없이 오로지 탄핵이라는 결론을 향해 신속하게 막 달리다 보니까 이런저런 법 위반이 자꾸 생기는 거다. 저는 뭐 딱 맞는 말씀, 뭐 제가 감히 평가할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은데 상당히 맞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 허영 교수님 여기 장원주 씨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유 한번 나와주시면 제가 뭐 큰 영광일 것 같습니다. 정말 모시고 싶어요.